네, 저희 마지막 세션 강의 2개 지금 또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의 박소윤 교수님, 다음 강의해 주실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교수님 강의해 주실 내용은 네로 QRS 빈맥의 심전도 판독에 대해서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네로 QRS 빈맥 심전도 판독인데요. 사실 네로 QRS 타키카디아를 심전도만으로 판독한다는 거가 쉽지는 않고 확진을 하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로 QRS 빈맥을 만났을 때 어떤 걸 유념을 해가지고 보면서 판독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로 QRS라고 하면은 결국 심실 전도가 그만큼 빠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심장이 맥박이 시작을 해가지고 전도되는 걸 보면은 처음에 심방에서 맥박이 사이너스 노드에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에이트리움 컨덕션을 거쳐서 AB 노드를 거치고 그리고 힐스 퍼킨지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그 벤트리클 컨덕션이 되게 되는데, 결국 이 히스 퍼킨지 시스템을 통해서 컨덕션이 될 때 우리가 네로 QRS 그 듀레이션을 볼 수 있게 되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상 시스템을 내려오지 않고 그냥 일반 어딘가 마이오카디움에서 시작한 신호가 이제 전도가 되게 되면 정상적인 이 피지올로지컬 컨덕션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그냥 뭐 세포들 사이에는 갭정션을 통해 가지고 컨덕션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심실 전도 속도가 매우 느려지고 그럴 때 와이드 QRS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네로 QRS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런 빈맥이라고 하면은 이 정상 심실 전도계를 이용하는 빈맥일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들을 보면은 뭐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총 6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이 중에서 이제 판독을 할 때 주로 보는 부분은 그 타키카디아가 규칙적인지 첫 번째 보고, 그리고 PAB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리고 특히 이게 베이스라인 심전도랑 비교를 해서 그냥 사이너스 리듬일 때 PAB와 빈맥일 때 PAB를 비교하면은 이게 실제 정상 P 웨이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RP 인터벌 맥박수인데 항상 우리가 뭐 이걸로 진단을 할 수는 없지만 참고적으로 좀 진단이 애매하거나 추가적으로 분류해서 본다라고 할 때는 이 2가지를 좀 참고해서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일단 이 2가지 규칙적인지, 그리고 PAB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모양이 어떤지 이런 거를 보는 거가 네로 QRS 타키에 주로 그러니까 판독하는데 주로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칙적인지를 본다고 하면은 결국 이 RR 인터벌이 어떤지를 보는 건데, 이 심전도 보면 이제 RR 인터벌이 이런데 그 다음에도 그냥 다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그냥 규칙적인 리듬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좀 더 길게 우리가 참고해서 본다 하면은 주로 이 2 리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ICU나 뭐 텔레 모니터링 할 때는 주로 이 2 리드를 참고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결국 이 2 벡터 자체가 립리드가 왼쪽 아래로 향하는 방향이잖아요. 그게 결국 우리 심장에서 정상적으로 컨덕션 되는 그 벡터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이 2 리드를 참고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 심전도를 보면은 RR 인터벌을 보면 이렇게 좁았다가 그 다음은 되게 넓고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레귤러한 그 타키라고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P웨이브가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정상 P웨이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P웨이브를 이제 좀 길게 본다고 하면은 결국에 P웨이브는 잘 아시다시피 심방의 컨덕션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심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있는데 결국 사이너스 노드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사이너스 노드에서 시작한 전기 신호가 RA를 다 컨덕션하고, 그 다음에 뭐 바크만 번들이랑 이제 여러 에이트리움 패스웨이를 통해 가지고 레프트 컨덕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 소견에서는 투 리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돔 형태의 P웨이브를 보이게 되고, V1은 오른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른쪽 컨덕션이 되니까 포지티브로 보이다가 왼쪽으로 컨덕션이 넘어가게 되면 네거티브로 보이는, 이렇게 바이페이직하게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뭐 어떤 그 렁의 병이 있거나 아니면
TR 뭐 이런 소견으로 라이트 에이트리움 인라지먼트가 있는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PAV가 전도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폭이 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 LA가 있는 경우에는 반대로 왼쪽에 전도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PAV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P웨이브 모양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럼 정상적인 PAV가 우리 심전도에서 봤을 때 어떠냐라고 보면 일단 벡터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그 심전도 모니터링 할 때 주로 투 리드를 참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데 투 리드를 보면은 다 superior axis, 그러니까 inferior axis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ABF 리드를 보면은 원이 포지티브 그리고 ABF도 포지티브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썸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포지티브로 보이는 거가 정상 P 웨이브 컨덕션 벡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내로 QRS 타키 종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릴 건데, 뭐 사이너스 타키나 이런 소견은 뭐 굳이 오늘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밑에 5가지 빈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심전도를 보시면 되게 빠른 심전도이고 규칙적이죠. 그래서 일단 심전도 이렇게 빈맥을 보면 처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적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고, 근데 RR이 규칙적이라는 소견 보일 수 있고, 그럼 PAV는 잘 보이는지, 그래서 그냥 딱 봤을 때는 이게 PAV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죠. 하지만 이 투 리드를 보면은 QRS 다음에 이렇게 푹 들어간 부분들이 보이죠. 이게 이제 아마도 인버티드 P 웨이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소견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PSVT 소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사실 PSVT는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티피컬 ABNRT 중에서도 티피컬 에이티피컬이 있고, 그리고 ABRT도 있고, ABRT 안에도 안티드로믹과 올소드로믹이 있죠. 근데 네로우 QRS 타키를 이제 만든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적어도 안테그레이드 컨덕션이 정상 컨덕션 시스템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ABRT 중에서도 올소드로믹 컨덕션은 네로우 QRS 타키 소견을 보이는 반면에 안티드로믹은 바이패스 트랙에서 먼저 안테그레이드 컨덕션을 하고, 그리고 주로 이제 정상 길에서 레트로그레이드 컨덕션을 하기 때문에 안티드로믹 컨덕션일 때는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티피컬 ABNRT, 그러니까 슬로우 패스트 ABNRT인 경우에는 QRS가 벤트리클로 컨덕션 리듬이 내려간 다음에 바로 거의 동시에 에이트리움으로 그 컨덕션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QRS 바로 뒤에 역행하는 레트로그레이드 P를 볼 수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주로 티피컬 ABNRT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판독을 할 때 참고로 뭐 RP 인터벌 이런 거를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런 부분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PSVT라는 건 대충 알겠는데, 그 안에서 이제 EP 스터디를 하기 전에 이게 뭐 그냥 티피컬한 ABNRT일지 아니면 그 이외 에이티피컬인지 아니면 ABRT인지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롱 RP 타키로 보는 뭐 PJRT 이런 거인지를 좀 감별할 때 이렇게 PR, 그 RP 그리고 이런 인터벌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뭐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11리드 서피스 심전도 가지고 이 PR, RP 이거 체크하려면 뭐 쉽진 않잖아요.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아까 왜 올소드로믹 ABRT일 때 네로우 QRS 타키를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PAV가 명확히 보이진 않는데 PSVT긴 PSVT인데 이게 올소드로믹 ABRT인지 아니면 그냥 ABNRT인지 이걸 구분하는데 또 한 가지 클루가 될 수 있는 거가, 보통 이렇게 베이스라인 심전도를 찍었을 때 그냥 이제 PQRS가 아니고 그 사이에 이런 식으로 델타 웨이브가 보이는 경우에는 바이패스 트랙에 의해 가지고 프리 익사이테이션이 되고 있는 소견이다라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아까처럼 되게 빠른 타키카디아가 있어, 네로우 QRS 타키카디아가 있었다 이러면은 이건 아주 높은 확률로 우리 AP 스터디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바이패스 트랙에 참여하는 ABRT의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 익사이테이션을 가지고 또 바이패스 트랙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예상을 하고 이제 AP 스터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라인 심전도도 좀 참고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ATR 플러터이고 ATR 플러터 중에서도 이 티피컬 ATR 플러터인데요. 티피컬 ATR 플러터라고 하면 이제 RA에서 생기는 플러터인데 여기 카보트라이커스 이스모스를 이제 디펜던트 해악의 회로를 형성해가지고 만들어내는 플러터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높은 확률로 만나게 되는 거가 이런 식으로 카운터 클럭와이즈 ATR 플러터이고 간혹 가다가 클럭와이즈 ATR 플러터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게 플러터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때는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그 P웨이브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P웨이브 아까 말씀드린 거가 이렇게 돔 형태의 P웨이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상에서는. 근데 그리고 PSVT도 아까 레트로그레이드 P 이렇게 하나씩 보였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어디 P웨이브가 딱 똑 떨어져서 나오는 건 없고 뭔가 이렇게 말하자면 아이소 일렉트릭 라인이 없이 이런 식으로 뭔가 사선으로도 나왔다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게 인페리어 리드에서 특히 뚜렷하게 이런 소견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거를 보통 F 웨이브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소우투스 어피어런스를 인페리어 리드에서 보이고 그러니까 P 웨이브 자체가 소우투스 어피어런스인 경우에는 저희가 티피컬 LTR 플러터라고 표현하고 그 방향이 이렇게 포지티브 네거티브 그리고 V1에서는 이렇게 가장 네거티브인 지점 바로 뒤에 이런 식으로 포지티브로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아주 전형적인 ATR 플러터, CTI 디펜던트 ATR 플러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카운터 클럭 와이즈일 때는 이렇게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보이는데 클럭 와이즈 때는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렇게 보인다는 것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크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규칙적이다가 이제 불규칙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이유가 이제 플러터가 형성이 되면 보통 우리 심방에서는 ATR 리듬이 한 300회 정도 나오게 되는데 그게 2-1 두 번에 한 번씩 컨덕션을 하게 되면 150회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회 정도의 심전도인데 이런 식으로 소우투스 어피어런스를 보인다 이러면 그냥 뭐 이건 100% 티피컬 ATR 플러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2-1 컨덕션을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3대1도 내려갈 수 있고 AB 노드가 이제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4대1 컨덕션도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규칙적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불규칙적인 심전도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소견이고 방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인페리어 리드에서 소우투스 어피어런스를 보이면서 가장 네거티브로 내려갔을 때 그 V1을 따라가 보면 바로 그 뒤쪽에 이렇게 되게 뾰족한 P웨이브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인 ATR 플러터, CTI 디펜던트 ATR 플러터라고 판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소견이고, 네. 그리고 그러면 이 심전도는 어떤 심전도일까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 봤던 뭐 레트로그레이드 P 뭐 이런 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이게 막 완전 소우투스 어피어런스인지 또 애매하고 뭔가 잘 모르겠죠. 이럴 때는 유용한 것이 아데노신을 투여해보는 것입니다. 아데노신은 잘 아다시피 이제 AB 블러킹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되게 빠르게 작용하고 빠르게 없어지는 숏액팅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저희가 진단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아데노신이 6mm를 투여하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베이스라인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PSVT인지 아니면 뭐 다른 뭐 ATR 플러터인지 애매했는데 이렇게 아데노신 주고 나서 AB 블럭이 되면서 P웨이브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우투스 어피어런스죠. 그리고 V1에선 되게 뾰족하고 그래서 이건 PSVT가 아닌 티피컬 ATR 플러터였구나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 실제로 EP 스터디를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카운터 클럭 와이즈로 이제 ATM 돌고 있고 뭐 2-1 컨덕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ATR 타키카디아인데 ATR 타키는 좀 광범위한 진단명이긴 합니다. ATR 타키는 포컬하게 그냥 한 곳에서 그러니까 정상 사이너스 노드가 아닌 다른 에이트리움 어딘가에서 포컬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걸 ATR 타키카디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에이티피컬 ATR 플러터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CTI가 아닌 다른 어디 뭐 스카를 가지고 있는 환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PB 주변에서 마이크로 리엔트리를 형성해가지고 타키카디아를 타키카디 만들어내는 경우에 이런 걸 저희가 ATR 플러터라고 표현한 에이티피컬 플러터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ATR 타키카디아에 포함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P웨이브를 이게 규칙적인지 아닌지를 본다고 하면
꽤 규칙적이긴 하죠. 근데 P웨이브를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아까 V1에서 일반적으로는 돔 형태의 P웨이브를 보여야 된다고 했는데 너무 뾰족하고, 그리고 2, 3 ABF 그 인페리어 리드를 보면은 P웨이브가 다 이렇게 뒤집어져 있죠. 이게 실제 이게 정상적인 에이티리언 컨덕션이라고 하면은 포지티브여야 되는데 그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인 사이너스 노드에서 형성되는 그런 그 리듬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게 B1이 2개 나오고 한 번 컨덕션 되고 이런 소견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그냥 타키카디아 아니고 어딘가에서 포컬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소견, 아니면 되게 마이크로 리엔트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타키카디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TR 타키카디아가 그러니까 액토피 P웨이브를 계속 만들어내는 건데, 그 액토피 P웨이브가 한 곳에서 만들어내면 일정한 모양의 P웨이브, 그러니까 정상 P웨이브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모양의 P웨이브를 만들어낼 텐데, 이런 식으로 P웨이브를 보면은 다 조금씩 다르게 생겼죠. 그리고 규칙적이긴 한데 완전히 규칙적이진 또 않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ATR 타키카디아지만 멀티포컬하게 여기저기서 어딘가에서 P웨이브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요런 심전도는 아마 잘 이제 아실 텐데, 이제 AFib이고요. AFib은 뭐 잘 아시겠지만 에이트리움에서 뭔가 규칙성을 가지지 않고 많이 막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만들어내는 리듬이잖아요. 근데 사실 AFib이 우리가 엄청 불규칙적인 리듬이라고 알고 있긴 한데, 사실 좀 엄밀히 말하면 이 안에서 굉장히 작은 마이크로 리엔트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게 되게 규칙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불규칙적인 리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심전도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처음에 봤던 심전도랑 동일한데 이런 식으로 좀 불규칙한 리듬을 보이고, 또 한 가지 밑에 베이스라인을 보면은 PAV라고 볼 만한 소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뼈 조금 이렇게 뭐 나온 거 있긴 하지만 이걸 PAV라고 보기에는 규칙성이 전혀 없고, 그냥 베이스라인이 엄청 그냥 지글지글한 이런 소견, 이런 것들은 우리가 AFib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EP 스터디를 해보면은 RALA에서 뭐 전혀 뭐 어디가 시작점인지 아닌지 볼 수 없을 정도의 이런 불규칙하고 굉장히 빠른 리듬을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드에서는 이제 뭐 1대1 컨덕션 이렇게 하지 않고 걸러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적절하게 이제 좀 그 막아주면서 완전히 빠른 빈맥을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V핍으로 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A핍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션을 타키카디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션 타키를 진단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싱글 리드 이따가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긴 할 건데, 싱글 리드 스틸이 요즘에 많이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런 데서는 뭔가 이제 타키카디아가 나오긴 했는데 PAV가 잘 안 보이는데, 게다가 또 그런 AT 패치 뭐 이런 거는 PAV가 그렇게 잘 표현이 되진 않잖아요, 빈맥에서. 그럼 이게 진짜 뭐 그냥 PSVT인지 ATR 플러터인지 아니면 정션을 타키카디아인지 구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정션 타키라는 것 자체가 결국 히스 근처 어딘가에서 나오고 있는 리듬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타키카디아가 된다라고 하면은 히스 근처에서 뭔가 이제 흥분되는 요인이 있어가지고 히스에서 이제 타키카디아를 만들어내는 건데, 되게 에이트리움과 가까운 히스 번들에서 이제 정션 타키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식의 리듬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이게 PAV가 앞에 보이니까 이게 그냥 뭐 AT인가 액토피 P로 보이는 뭐 그런 리듬인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히스가 에이트리움 되게 근처에 있으면은 에이트리움 컨덕션이 더 빠르게 되고 그 다음에 QRS가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정션 타키카디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PAV 아예 보이지 않고, 이런 경우는 히스 레벨 좀 아래 레벨에서 나오는 타키카디아겠죠. 그래서 QRS 안에 이제 그 P가 숨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이게 진짜 정션을 타키인지 아니면 뭐 ABRT 또는 ABNRT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션을 타키를 구분하는 방법도 아데노신 줄 수도 있고요. 어쨌든 AB 노드를 블럭하는 거니까 정션을 타키라고 하면 AB 노드 너무 근처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그냥 좀 아래 레벨에서 나오는 정션을 타키다 하면은 터미네이션이 안 될 테니까 그런 걸로 구분을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환자의 히스토리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밸브 뭔가 시술이나 수술을 했다거나 이게 뭔가 히스가 액티베이션 될 수 있는 뭐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것도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심전도만으로 정신을 타키카디아를 진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배제 진단으로 그냥 이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그냥 심전도 지금 제가 판독할 때 뭐 PAV 보고 RR 규칙적인지 보고 이런 거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심전도 하나씩 보면서 저랑 판독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전도 보면은 일단 RR이 어떤가요? RR이 규칙적이죠? 이게 뭐 불규칙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V1을 보면은 약간 뾰족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돔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인페리어 리드를 보면은 인페리어 엑시스로 비교적 정상 엑시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답은 이거 다 모르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사이너스 타키카디아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뭐 경우에 따라서 V1 모양이 정상하고 완전히 똑같진 않으니까, 완전 돔 형태는 아니고 약간 뾰족하니까 AT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AT인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히 레귤러한 리듬이 나오기는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요 소견은 그냥 높은 확률로 사이너스 타키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요 소견을 이제 보시면 어떤가요? 이제 RR이 규칙적인 것 같다가 규칙적이지 않죠. 그래서 리스트 리드를 이렇게 길게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좀 짧았다가 길었다가 또 애매하게 또 나오다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불규칙한 리듬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PAV를 찾으려고 하면 어딘지 모르겠죠. 그냥 지글지글한 베이스 라인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AFib 소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심전도는 어떤가요? 일단 RR은 규칙적이죠. 그리고 이제 PAV를 본다 하면은 여기 이제 2, 3 ABF 이런 데 보시면은 아이소 일렉트릭 라인이 잘 보이지 않죠. 이게 다 이렇게 뭔가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제일 네거티브로 내려왔을 때 V1을 따라가 보면 그 뒤에 포지티브 그 P웨이브가 보이고, 아까 그 봤던 그 소우투스 어피어런스 보이고, V1에서 뾰족한 P웨이브를 보이는 아마 티피컬 ATR 플러터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심전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떤가요? 이것도 보면 2, 3 ABF가 아까보다 좀 더 저명하게 소우투스 어피어런스를 보이고 네거티브로 내려갔을 때를 따라가서 V1을 보면은 좀 더 있다가 되게 뾰족한 PAV를 보이고, 네, 이것도 CTI 디펜던트한 티피컬 ATR 플러터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는 비교적 RR이 규칙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2-1, 뭐 3-1 이런 식으로 컨덕션 되는 경우에 규칙적일 수 있지만, ATR 플러터 같은 경우에 AB 노드가 2-1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컨덕션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규칙적이다가 불규칙적이다가 이런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심전도는 어떠신가요? 일단 되게 빠른 맥박인데 RR은 다 이제 규칙적이죠. 그리고 PAV를 그럼 찾아야 되는데, PAV는 V1에서는 명확히 보이는 게 없고, 이제 2 리드를 보면은 뭔가 레트로그레이드하게 확 꺼져 있는 이런 리듬을 그 모양 PAV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티피컬 AV, 그러니까 뭐 PSVT,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RP가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도 ABNRT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요 심전도는 어떤지 한번 보시죠. 이것도 규칙적이긴 한데 2에서 엄청 그 레트로그레이드하게 보이니까 이거 레트로그레이드 P일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처음부터 아데노신을 주면 베이스라인을 확인해서 이게 어떤 뭐 플러터인지 PSVT인지 감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데노신을 줬을 때 좀 비교적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아데노신 되게 숏 액팅이니까 혈압이 낮은 환자에서도 혈압 모니터링 하면서 아데노신 주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AFib이 있었고 뭔가 약제 원시드 같은 소듐 채널 블러커를 먹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심전도 뭐 리듬을 가지고 왔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높은 확률로 원시 플러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환자한테 이런 식으로 아데노신을 투여하면 VT가 갑자기 생겼나 할 정도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메커니즘은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가 있다면, 일단 그 원시 플러터는 우리 티피컬 ATR 플러터와 달리 그 에이티륨에서 만들어지는 그 PAV의 사이클 랭스가 훨씬 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P 웨이브, 그러니까 ATR
리듬 속도를 본다고 하면은 한 300회 정도인데 그게 2-to-1 컨덕션이 되면서 150회, 160회의 그 하트레이트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원시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한 200회 전후에 리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CTI 디펜던트일 때보다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느린 맥박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아까 막 AB 노드가 좀 블럭해주면서 300회의 그 PAV 리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2-to-1 그 블럭하면은 150회, 160회 아니면 더 느린 맥박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애매하게 뭐 200회, 220회 이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노드로 1대1 컨덕션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데노신 투여하고 나면 이게 워낙에 쇼덱팅이기 때문에 잠깐 블럭했다가 그리고 블럭 제대로 안 됐는데 다시 기능이 회복된 노드의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에 원투원 컨덕션으로 바뀌는 경우가 꽤는 아니고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원시 드럭 자체가 이제 소듐 채널 블러커인데 우리가 그 원C만 만약에 쓰게 되면 노드 블러킹,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베타 블러커나 뭐 칼슘 채널 블러커 이런 걸 같이 쓰지 않게 되면은 레이트 디펜던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QRS 컨덕션이 되게 느려지는 게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데다가 그 아데노신 주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와이드 QRS가 더 잘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에이텔 플러터인지 PSVT인지 애매해가지고 아데노신을 투여했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아마도 이 환자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에이피브로 뭐 원시 약제를 먹고 있었다거나 근데 뭐 AB 블러커는 같이 먹고 있지 않다거나 이런 히스토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한 경우에는 아데노신을 또 투여하기보다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아데노신을 또 투여하기보다는 뭐 혈압이 막 안정화되지 않는 상태라면 DC를 치는 게 맞고 아니면은 뭐 아미오다론 같은 약제 이런 걸 줘가지고 아니면 뭐 딜티아젬이나 베라팜 이런 거를 같이 줘서 얼른 AB 블러킹을 해주거나 아니면 사이너스 리듬으로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냥 이 응급실에 있었던 환자인데요. 그때 아미오다론 주면서 그냥 사이너스 컨버전 됐던 환자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까 싱글 리드 아까 그러니까 AT 패치 같은 거 검사 많이 하시니까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보면 이게 그냥 뭐 PSVT인지 에이텔 플러터인지 아니면 진짜 정tional 타키카디아인지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뭐 환자가 갑자기 그 두근거림 시작되고 갑자기 끝나요. 이러면은 이제 그 히스토리랑 이런 심전도 같이 봐가지고 그런 그 PSVT일 수 있겠구나 해서 EP 스터디 먼저 해보고 이제 이러긴 하는데. 그런 경우 아니라면 이렇게 좀 어쨌든 길게 보면 계속 이렇게 1대1 트리거 플러터라고 하면은 뭐 1대1 컨덕션, 2대1 컨덕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느려졌을 때 보면은 우리가 아까 잘 봤던 소투스 어피어런스의 베이스라인을 보여서 이런 환자는 아마 플러터겠구나 이렇게 또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심전도인데요. 이 심전도 보면은 어떤가요? 이게 아까 제가 이제 네로 QRS 타키 판독을 할 때 규칙적인지 규칙적인지 아닌지 보고 또 PAV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PAV가 어떻게 보면은 심전도 판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소견인데요. 이 환자는 일단 되게 그래도 RBBB가 있다는 거 생각해도 꽤 네로하죠. 그리고 RR이 규칙적이라서 이거는 그 레귤러 타키카디아인데 PAV를 보면 아까 뭐 레트로그레이드 PAV가 명확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소호투스 어피어런스가 보이거나 그냥 이것만 보면 뭐 PSVT나 플러드 이렇게 언뜻 보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그 PAV로 보면 그런 리듬이 없거든요. 그래서 잘 찾아보면은 여기 뭔가 여기 노치 같은 거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또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뭔가 P처럼 보이는 소견이 있긴 한데 이게 그 QRS랑 전혀 뭔가 상응하고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건 VA 디소시에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아까 제가 첫 장에서 말씀드린 거가 정상 컨덕션 시스템을 타고 내려오는 경우에 네로우 QRS를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꼭 에이티리움에서 내려온 리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로우 QRS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벤트리클에서 정상 컨덕션 시스템을 뭔가 인볼빙하는 타키카디아가 생기면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벤트리클에서 이제 그 피지올로직한 컨덕션을 보면 히스 펄킨지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레프트 번들, 라이트 번들 이렇게 내려가면서 파시클이 막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구조물인데 그 파시클 어딘가에서 좀 프록시멀한 부분에서 타키카디아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빈맥인 네로 QRS 빈맥인데 VA 디소시에이션이 보이는 소견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로 QRS 타키라고 해서 무조건 심방에서 내려가는 리듬은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하에 이 심전도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사실 오늘 전달하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규칙적인지 안 규칙적인지를 확인하고 또 PAV를 찾는 것이 네로 QRS 타키의 이제 좀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애매하면 아데노신을 투여해보는 거. 근데 환자가 어떤 약제를 먹고 있었는지,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아데노신 주는 것이 안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데노신 주면은 이런 식으로 포즈가 왔다가 사이너스 리듬으로 돌아온 PSVT, 이런 식으로 베이스라인이 소투스하게 보이면은 플러터, 이렇게 진단을 잘 할 수 있겠고,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EGM을 보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은 진짜 기본적인 게 심전도인데 교수님께서 너무 종류별로 많은 심전도들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질문 하나 있는데 네로 타키카디아 이제 AV NRT하고 JT가 처음에 심전도로 발견됐을 때 이제 EP 스터디를 혹시 하시다가 이제 NRT가 아니라 JT가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이제 구분이 어려우니까 막상 스터디 해봤는데 정신혈 타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험은 사실 없긴 한데요.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하면은 정신혈 타키라고 하면 그게 따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시술적으로 치료를 하는 건 아직까지는 전 잘 모르겠고, 원인이 뭔지를 확인을 좀 하겠죠. 정신혈 타키가 그냥 나오진 않을 테니까 뭔가 그 히스를 액티베이션 시킬 만한 뭐 요인이 있는지 이제 그런 거 봐야 되겠고, 결국에는 이제 그 AV 노드에서 히스로 이어지는 것 자체도 뭔가 칼슘 채널 블러커, 베타 블러킹 에이전트 이런 거 효과가 있을 테니까 그런 약제부터 먼저 써볼 것 같습니다. 교수님 워낙 강의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